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땅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지가 상승의 삼승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맞잖아요.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소문이 막 돌아요. 소문이 돌면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될 때가 있죠. 확정이 될 때 땅값은 3배가 올라간다 그러죠. 3배가. 그리고 나서 확정 지역이 3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된 상태여서 어떻습니까?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확정이 된 이 개발, 이 계획을 갖다가 착공을 할 때 또 땅값은 3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이 되고 나서 또 언제 올라갑니까? 완공이 됐을 때 땅값이 3배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지가상승의 삼승 법칙은 뭡니까? 3에 3승 되잖아요. 3, 3은 9 곱하기 3은 뭐예요? 27배의 지가상승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지가상승의 삼승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맞죠? 개발지는 계속 수요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수요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욕망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그죠? 근데 개발지일수록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하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안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개발 수요가 몰려오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땅값이 나중에 올라가니까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 보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대거 가서 투자하잖아요. 현지 사람들은 땅을 다 뺏기죠. 개발 초기에는. 지금 보면은 부안에 거의 다 외지인들이 땅이 이미 다 점령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개발 초기 상태라는 거야. 개발 초기 상태에 외지인들이 땅을 다 점령을 했다. 특히 어떤 땅, 주거지 위주로 해서는 이미 다 땅을 다 점령을 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이제 1년이 좀 더 지났어요. 맞죠?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외지인들한테 땅이 다 넘어가게 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현지인들은 어떻게 돼요? 땅값을 조금만 더 얹어주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잖아요. 왜? 그동안 땅값이 안 올라갔었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평당 30만 원 하던 거 50만 원 준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30에서 50만 원? 돈 돌아가죠. 오라? 3억짜리가 얼마야? 5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8년 동안 작용한 농지들 많잖아요. 자, 8년 동안 작용을 하게 되면 세금이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3억 하다 5억 준다고 하니 세금도 안 내고 5억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2억을 챙기는데 누가 안 팔겠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응? 그러니까 땅을 다 뺏기고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외지인들한테 땅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현지인들은 왜냐면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 넘기는 거예요. 넘기다 보면 근데 외주인들은 들어올 때 그거 50만 원에서 어떻습니까? 100만 원 보고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50만 원 들어오고 나서 500만 원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20만 원 더 얹어줘도 나중에 50만 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내가 500만 원 주고 나는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20만 원 더 줘도 괜찮다. 왜? 현지인들은 먹은 게 뭐예요? 3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더 먹었습니까? 근데 외지인들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10배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당연히 20만 원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지금 그간 1년 동안 그리고 향후 1년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년 정도로 어떻습니까? 외지인들이 거의 다 새만금 개발 지역들, 특히 주거 지역들, 주거 지역, 전체 부안의 전체 면적이 1.5%밖에 해당되지 않은 주거 지역을 거의 다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 지역을 대거 외지인들이 투자를 했죠. 그럼 얼마에 샀습니까? 50만 원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샀으면 이제 한동안 물건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제 물건이 잠겨버리는 거야. 이제는 왜? 개발 가능한 땅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거래가 딱 잠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나오는 물건 있죠. 이제 간간히 나오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현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현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개발이 수요가 몰린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현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땅땅거리고 있는 사람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돈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에 현혹당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끝까지 가져가다가 어차피 외지인들은 땅을 안 내놓을 거고 현지인들은 어쩌다 땅을 내놓죠. 근데 그게 내놓는데 그 사람들은 땅땅거리면서 배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분들이 배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가격 싸게 내놔요? 싸게 안 내놔요. 이 사람들은 비싸게 내놓습니다. 왜? 비싸게 내놔도 괜찮다 이거예요. 살 사람 있다 이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땅을 선호할 때 어떤 땅을 하냐면 입지가 좋은 땅을 선점을 하죠. 왜냐하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입지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좋으면은 남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볼 때 좋은 땅이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팔 때 보면은 그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보다 대중적인 걸 사야 돼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인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 같은 거 봅시다. 아파트가 어떤 사람 1층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1층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들이. 근데 1층은 대중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 사가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샀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팔 때 어렵게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중은 로얄층을 원한단 말이에요. 남양, 로얄층, 대단지, 역세권 이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누가 나도 좋아하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대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내가 그거 들어가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가격 이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 대중이 좋아하는 지역이고 대중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어떻습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대중이 좋아하는 쪽을 보니까 주거지역을 대중이 좋아하더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파트로 따지면 로얄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응? 로얄층은 당연히 땅으로 따지면 로얄층이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은 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거지역을 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팔릴 확률이 더 높아요, 안 높아요? 개발이 되면 될수록 주거지역 땅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땅값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나는 시세차익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맞죠? 그런데 그런 어떤 개발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근데 그 개발 지역들 중에서도 민간 투자가 있고 어떻습니까? 정부가 투자하는 데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보니까 자,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죠? 시군별 땅값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니까 뭐예요? 정부 주도 사업 지역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들.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라는 거죠. 근데 새만금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사업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전국 집가 상승률 변동률 보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이번에 뭐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올해 들어서 또 뭘 얘기했냐면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올린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를 어떻습니까? 매매가를 현실화시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언제예요? 내년에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1년에 공시지가는 한 번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변경을 하는데 내년에 변경을 하게 되면 내년에 땅값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33%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2, 3개월 동안 한 4% 정도, 3.9%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떠냐면 내년에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대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지금 봅시다. 2013년도에 보니까 0.67%죠. 맞죠? 자, 2016년도까지는 땅값이 그래도 안정이 됐어요. 이분들 지금 보면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땅값은 더 안정이 됐다. 따지고 보면은 주택가격도 보면은 좀 더 안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땅값이 갑자기 한 단계 레벨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2.92에서 또 4% 정도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땅값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변경을 하죠. 분명히 이 공시지가도 어떻습니까? 매매가의 추세를 맞춰서 올리겠다라고 이번에 했고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다 반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년에는 땅값이 또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냐면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도 파주네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 자, 지역적으로 보면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것보다 세종시가 5.42%네. 그죠? 세종시가 제일 높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종시가 높아요. 5.42%. 세종시는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여물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땅값이 5.42% 정도라는 얘기는 땅값이 지금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세종시죠.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젊은 층들이 지금 현재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예요. 그리고 인구가 앞으로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인구가 30만에서 지금 50만으로 달려가고 있죠.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50만이에요. 인구 50만이라고요. 50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구 유입이 더 돼야 되죠.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단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42% 정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서울이 4.3%네. 4.3%. 부산이 4.51%네요. 그쵸? 광역시,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아니 서울특별시가 덩치가 한마디로 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전자 이런 거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큰 수준인데 불구하고 서울시가 4.3%씩이나 올라갔네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보니까 전라북도가 2.01%죠. 경남 1.94죠. 경북 2.14네.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주도 보니까 4.08이네요. 1등이 어디냐? 1등이 세종시. 맞죠? 그 다음에 부산 2등. 그 다음 3등 서울. 그 다음에 제주도 4.0. 4등이네요. 그죠? 전국 광역단체별로 묘사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가 아직도 4% 이상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오른 놈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세종시도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기사가 앞으로 이제는 어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새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북은 2.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숨겨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체 면적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넓은 평야 있잖아요. 농림지역이 많이 확보가 된 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국책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땅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혁신도시가 있는 완주라든지 또는 세종, 여기 지금 새만금 있죠? 여기 일대 외에는 전라도, 전주 전체적으로 땅값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이 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디라고 합니까? 전라북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땅값이 가장 낮잖아요. 지금 경남에 이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제일 낮으니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도를 개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명분을 시켜. 그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개발해야 된다. 지금 부분들이. 그런데 전라북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어디로 써야 된다? 새만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새만금 무언가가 개발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게 프라이스 리딩에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이 되는데 바로 새만금이 바로 전라북도, 그러니까 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땅값을 어떻습니까? 세종시라든지 제종시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땅이 개발할 수 없는 땅, 개발되지 않는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땅값을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긴다.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이에요. 부분들이. 여기 지금 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자, 이 전체적으로 광역단체별로는 제가 자, 첫 번째 세종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부산, 그 다음에 서울, 제주 이렇게 이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보니까 경기 파주시가 어떻습니까? 땅값 상승률이 제일 높네요. 얼마요? 8.14% 정도요. 여러분 8.14%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영향이 생겼을까요? 고성과 파주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지금 대북관계 있잖아요. 대북관계.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뭐 GP 해제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관계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접경선 라인이 파주하고 지금 현재 개성공단 쪽으로 올라가는 그 접경 라인이 파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은 어떻습니까? 그 금강산 쪽이잖아요. 고성, 금강산까지의 어떤 접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그 지역은 뭐냐면 경의선, 아니 그 경원선 이어서 경의선 철도, 아니 경의선이 아니라 동해선 있죠? 나중에 이제 동해선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되는 이 철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유라시아 철도 있죠? 거기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횡단하는 철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교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고 거기다가 고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땅값이 너무나도 저평가됐죠?
워낙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저평가된 지역 한마디로 가볍다는 얘기야 땅값이. 거기다 이렇게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예? 바람이 안 불 때야 영향력이 없지만 바람 한번 싹 불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는 여건을 구축이 된 게 사실은 고성이에요. 파주 같은 경우는 무겁습니다. 조금 무겁지만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죠. 가벼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바람이 불면 고성 같은 경우도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파주하고 고성은 이런 게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할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만약에 매도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년 후에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땅값은 한번 잠겨버리면 어떻습니까? 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남북과의 관계, 이 관계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좋을 때야 바람을 불지만 우리가 땅을 살 때 좋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 나서 5년, 10년 후에 팔 거고 5년, 10년 후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5년, 10년 후에 정치적인 관계가 아직도 계속 좋아진다. 그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 시점에서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그런데 그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뭐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제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땅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남북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리고 10년 주기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10년 주기로. 바뀌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부분들이 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이 부분들이. 그게 뭐냐면 기름하고 물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아무리 섞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섞이려고 지금은 막 섞이려고 그러죠. 막 섞이려고 하는데 섞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다시 분리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정치가 어떻습니까? 북한 정치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돼.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뀐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섞이는 건데 같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따로따로 놀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지금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위장평화 이렇게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 또 어떻습니까? 왼수지간이 되는 거야 또. 갑자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열받는다 그러면서 만약에 또 총기 사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또 경색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철수 샷다문 이렇게 돼버리면은 엄청난 자원이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혈세가 또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경협 사업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돈들이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근데 그 돈 다 투자하고 났더니 나중에 떴습니까? 샷다문 닫아버리면 그 수혜를 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우려. 그러니까 앞으로 돌리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번 정부는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엔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하면서 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이 패를 다 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보면 뭐 산림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는 거의 뭐 안 좋게 이번에 회담이 좀 그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고 욕 먹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알겠지만 북한에 어떻습니까? SOC 사업이 계속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내년에는 돈이 또 들어가죠. 내후년에는 돈이 더 들어가죠. 한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세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으면 괜찮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알겠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추락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산업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버팅길 수 있을지 그건 전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원이 필요하죠.
그 세원이 누구한테 또 다시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까?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결론이 전 내려집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기 때문에 다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 파주 고성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객이 지금보다도 중요한 거는 파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서울, 부산, 동작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데 서울 땅값이 많이 올랐죠. 보니까 한강로 일대 개발 활성화 및 재개발 해운대 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재개발, 뉴타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값이 이제는 폭등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경기부터 해가지고 서울 동작구까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 밑으로 해서 이제 5%대가 나오잖아요. 5%대가 이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근데 지금은 부안이 5%대지만 내년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알겠어요? 내년, 내후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 이상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5%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부안은 현재 공시지가가 되게 싸게 나와 있어요. 맞죠? 근데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죠?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부안 땅값은 액면가 보여지는 거는 폭등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는 당연히 점점 5%, 지금 5%지만 내년에는 10%, 15%, 20% 계속해서 땅값은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죠?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파주시 8.41, 세종시 5.42% 해가지고 정부 주도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때 왜냐하면 토지 보상금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이게 참여정부 대답이 이 부분들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땅값이 평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땅값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택가격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땅값도 지금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죠. 그게 어떻습니까? 전에 있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땅값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경제는 침체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세금은 더 많이 거쳐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국민 살림이 점점 팍팍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자 이렇게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부안이 왜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들 잘 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되는 새만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기사에 갑자기 뭐 태양광 뭐 쪽쪽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 오면서 뭐 이러다가 반짝반짝거리 뭐 어떻게 해? 예? 새만금이. 그런데 새만금 전체를 뒤엎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새만금 전 면적의 일부를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심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심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새만금 전방위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발 여건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심장과 같은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게 새만금 아니겠어요? 전방위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볼게요. 자 새만금의 여의도 면적의 13배 크기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새만금 일대 구축하려는 원전 4기. 원전이 4개 있잖아요. 4개 정도 4기가 같은데 분량의 태양광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 예산 5,690억 원, 민간 자본 1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조 원 정도. 자, 새만금 전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20조 원 이상이었죠. 근데 이 태양광 산업만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조 원 이상 들어가서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면적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1171만 평 정도가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 전체 면적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면적이 8분의 1 정도를 갖다가 개발을 신재생 에너지로 개발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냐. 정부는 태양광 사업으로 몇만 개 일자리요? 아니 2만 개가 아니에요. 20만 개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일자리가 200만 개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20만 개도 아니고 200만 개? 생각해보세요. 200만 인구가 200만 명만 늘어나도 엄청나게 대단한데 일자리가 200만 개가 늘어난다?
자, 일자리가 200만 명이 늘어나면 인구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 곱하기 2만 해도 400만이고 3만 해도 600만 아니에요. 인구가. 근데 여기 지금 세종시는 인구가 50만 인구 계획이 잡혀 있지만 여기는 얼마냐면 78만 명이에요. 그쵸? 76에 78만 명의 계획 인구가 잡혀 있죠? 잡혀 있는데 일자리가 200만 개 일자리가 창출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 어떤 기사를 봐야 되냐면 결국에 땅값을 올리는 거는 뭡니까? 인구 유입 아니에요. 인구가 들어오면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일자리가 200만 개를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 물론 약간 뻥도 있을 겁니다. 뻥일 수 있을지라도 거기서 반을 자른다 하더라도 100만 아니에요. 100만 개 일자리면 인구 유입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 주변일 때 이것만 계산해도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인데 또 밑에 하단을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지자체를 개발하죠. 군산과 김제와 부안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군산 있죠. A라는 지역 있죠.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역 있죠. 그 다음에 C, 원래 신재생에너지 들어가기로 했던 지역. 그 다음 D라는 지역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방조제이잖아요. 3545 방조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풍력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김제하고 군산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부분들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뭘 얻어야 되냐면 자, 여기에는 패널들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은 패널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개발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어디로 개발되면 여기 잘 보세요. 부안을 보니까 여기가 부안이잖아요. 이 부안일 때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태양광 패널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 어느 지역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부안이죠. 여러분들이. 부안은 어떻습니까? 아리울 신도시 얘기 나오고 국제협력용지 얘기 나오죠? 그 다음 관광 레저용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잼버리 대회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다 가장 매립되어 있는데 잼버리 대회 유치되는 데잖아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리울이라는 신도시화하고 중국과 한중 경협단지 있죠? 그런 거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는 이쪽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부안 일대로 집중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나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일자리가 창출은 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새만금 어떻습니까? 동서 1축, 어떻습니까? 2축, 뭐 3축,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디든 이렇게 가든 있잖아요. 거의 다 15분, 20분 안에 자동차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고 싶은 동네는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요, 부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주거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사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새만금인데 콕 집어서 부안 일대만 딱 찍어 나온 거예요. 부분들이. 알겠어요? 군산도 아니고 부안 일대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땅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혀요. 냄새 잘 맡습니다. 돈 되는 곳을 잘 따라가요. 이미 돈은요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냄새를 맡고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지역들을 따라서 돈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벌써 전초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안이 5%, 내년엔 10%, 내후년엔 15%, 20%, 향후 10년 동안 어떻습니까? 땅값은 다른 박제.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종시가 그랬듯이 제주도가 그랬듯이 개발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응? 지금 개발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부안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과, 이게 지금 기사인데 어떤 게 있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 특히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높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난해 전 세계 337만 명이 고용되어서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고용량을 보니까 32.5%를 차지하게 되는데 뭐냐? 태양광은 원자력의 2배가 넘는 1060명.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도 2배 정도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게 태양광 산업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일자리 창출하니까 인구 유입이 되는데 과연 인구 유입이 과연 어디로 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무려 200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200만 일자리. 자, 200만 일자리가 들어오면요. 전라북도는요. 완전히 잘 사는 동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20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인구가 200만 개가 들어온다? 일자리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일은 모르겠지만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말이 오간다라는 얘기는 새만금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 사업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역전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땅값은 올라갑니다. 맞죠? 왜 올라가? 기본적으로 왜 올라가냐?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발지는 정해져 있다. 맞죠? 개발지는 정해져 있고 공급량 전체 땅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은 적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안에 어떤 차지하는 주거지 면적이 1.5%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개발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땅값은 계속 치고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지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는 보면은 현재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할 때 파주라든지 고성 이런 데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종시 기존 여태까지 올라갔던 세종시, 제주시, 서울 위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과 제주, 이 세종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걸 떠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고성과 어떻습니까? 파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땅값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맞죠? 그러나 이번 정부가 가장 개발하려고 하는 역점 사업이 뭐냐면 새만금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세종시였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새만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고 개발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마중물 역할로 뭘 개발한다? 새만금을 개발한다. 근데 새만금 개발하려고 했더니 지금 갑자기 태양광 산업 얘기가 나오네요. 그 이유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현재 신경 쓰는 게 뭐냐?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지금 가장 목표예요. 봤더니 태양광 산업만 한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갖다가 태양광 산업의 메카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한 200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200만이 안 될지라도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100만 효과는 엄청나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안이 인구가 5만 5천 6천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인구가 있는데 자 100만 일자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인구보다도 거의 몇 배 정도 이상. 지금 부안 인구가 5만 명인데 100만을 200만이면은 뭐 얼마예요? 5, 4, 40배 이상의 어떤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인구의 40배 아니에요? 맞죠? 100만이라 해도 20배 인구 창출 효과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 새만금 이 태양광 관광 패널이 군산하고 김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관광과 산업과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로도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부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